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죠.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네, 세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난주에 증여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무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증여세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증여와? 상속세. 상속세. 네, 무상이죠. 네. 모든 것들은 대가 관계를 거치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받은 거고 상속은 사후에 무상으로 받는 거. 증여와 상속의 차이이기도 하죠.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 네네. 그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받으면 상속이 상속.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군요. 네, 오늘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상속세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사망이라는 사건이 이제 생겨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재산이 가족이거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 이제 가족이거나 친족한테 갈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뭐 친구한테 유언을 해서 나는 친구한테 아.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도 있긴 있어요? 네, 있죠. 와. 그래서 얼마나 근데 가족들이 대다수는 좀 가족에게 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거고 그러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는 피자 붙는 순간부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피상속인. 그러면 그 사망자를 네네네. 말하는군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네네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 시험 볼 때 그렇게 외우셨구나. 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이제 상속인. 상속인.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돌아가신 분이 낼 수가 없으니까 상속인이 대신해서 납세를 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세금을 낸다. 네네.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상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소한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혈족인 법적 상속인이 있고 대습 상속인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습 상속이요? 이거 너무 생소한 표현인데요. 네. 지난주에 증여세에도 대습이라는 내용이 한번 나왔죠. 네. 세대를 건너뛰는 거를 이제 대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기준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들이 이제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손자밖에 없는 케이스. 그러면 손자가 즉시 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에 해당을 해서 대습 상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정을 해서 내 아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 네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네. 우리 손주에게 주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그럼 대습 상속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일단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진짜 에브리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는 토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살고 계시는 분,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내의 재산 그리고 국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세금을 내는 거고요. 비거주자,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과세 금액은 그래서 어느 재산에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총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하고 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속 재산가액이 있고 플러스 의제 상속 재산이 있고 플러스 추정 상속 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아니 뭐 다 어렵네요. 네, 의제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 네. 추정
상속 재산 네. 이건 다 뭐예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속 재산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상속 재산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 우리 거고. 부모님이 이거 물려주시겠구나 그쵸. 하는 것들 눈에 네네. 딱 보이는 거. 네, 눈에 보이는 거고 의제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간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걸로 나는 간주하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지? 뭐 내가 때린 것은 아닌데 때린 걸로 간주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런 걸 예시를 들 그게 수 있고. 상속세에도 그런 개념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보험금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의제 상속 재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퇴직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퇴직금이 회사에서 지급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안 받고 싶어 하시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왜요? 이게 그 근로소득자로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법인을 운영하신 대표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차피 회사의 모든 재산을 아들이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를 퇴직금으로 한번 과세를 또 하고 상속 재산으로 또 과세를 또 하니까 이중과세 느낌이 드네요. 네, 이중과세는 아니지만은 좀 미리 퇴직금도 받고 하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참 좋았을 텐데 라고 국가에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세금으로 이제 내게 되니까 의제 상속 재산은 이런 게 있고 네. 추정이라는 말이 이제 더 환장하는 말이거든요. 환장하는 말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네. 추정이라는 거는 간주하고 조금 달라요. 일단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되게 험상궂게 생겼으면은 너는 살인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추정이에요. 너는 얼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넌 살인자야. 아니 그런 개념을 지금 상속세에도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예시가 더 궁금한데요? 예시가 어떤 거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네. 처분을 했는데 그 재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런 경우는 자식한테 갔다고 봅니다. 진짜 추정이네. 네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예금을 인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예금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식이 받은 겁니다. 야, 이거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좀 네. 사이가 안 좋아서 네. 부모님이 그냥 많습니다. 살아생전에 이걸 다 찾아서 쓰고 그냥 네. 말 안 하고 그런 건데 네. 받았지? 자녀 너가 받았을 거 그렇죠. 아니야? 하면 안 받았어요. 억울한 케이스들도 많이 생겨나긴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를 미리미리 만나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분들한테 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니면 간병인들한테. 그래서 내가 아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막 준 거예요. 그러면 줬다라는 증거가 없죠. 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증여로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있어요. 아버님이 어느 날 국민은행에다가 채무를 부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닌데 돌아가시기 가장 임박한 시점부터 계속 자녀들한테 우회적으로 몇 바퀴 돌려서 주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거나 네네네. 뭔가 예감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 때문에 납세자 상속인한테 입증 책임을 지우라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2억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우에는 이렇게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네. 가족이 화목해야 절세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막 미워하고 숨기고 뭐 하는 순간부터는 좀 나중에 결과물이 모두가 좀 불행하고 좀 많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행해지는 게 증여고 사후에 행해지는 게 상속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예전에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얼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최근으로 봤었을 때는 10억 이상이 되면은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훨씬 더 편안하네요. 네네.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네. 한 10억 정도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걱정을 좀 하셔야겠네요.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10억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은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하셔도 되는 거고 네. 한 15억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뒤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뭐 이렇게
빼주거나 오히려 더해지는 금액들 이런 네. 것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더해지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차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좋은 일에 하신 경우에는 차감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다가 유증을 하는 케이스. 내가 죽고 나서 내 돈의 뭐 일부는 국가에다가 반환을 해라. 아니면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유증한 재산들, 아니면 정당에 유증한 케이스들, 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들 보면은 폐지를 주어서 평생 동안 모은 금액을 뭐 서울대 장학 뭐 법인 이런 그렇죠. 데다가 대학병원에 예예 기부한 케이스들,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차감을 해주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전액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그렇게 헌납하더라도 절세를 받을 수 그 있습니까? 일부만큼은 네. 아하, 그렇게 되는 그렇군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되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정리 안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공과금은 차감을 해주고요. 네. 장례도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들 돈으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돈으로 장례를 치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케이스도 아버지 돈으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효도한다고 아들 돈으로 지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야겠네요. 네네. 이런 상속세도 그래서 가장 알아야 중요한 게 절세하겠다.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까지 차감하는 것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세청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 리가 없겠죠.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더 할까요? 이 사전 증여 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상속세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추정 상속 재산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인출했던 부분들. 네, 이미. 네네. 뭐 이미였나요? 1년 전, 2년 전에 인출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신 네네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준 걸로 보겠다라는 게 있었고,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증여한 거는, 사망하기 전에 10년 동안 증여한 거는 상속세에 다시 포함을 시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뭐라고? 돌아가기 전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속세를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40%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증여를 좀 빨리 해주자. 지난주에 네. 증여세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여세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 쪼개서 증여를 먼저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증여세를 한 10%, 20%를 냈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국가에서는 10년 동안, 사망하기 전에 10년 동안 증여한 거는 상속세에서 다시 포함을 시켜서 어머. 재계산을 하고 앞에 냈던 증여세는 돌려줍니다. 그 말인즉슨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그 세율이 세다는 얘기네요. 세율은 똑같은데요. 그 증여세는 10년 동안에 계속 리셋이 되는 개념인 거고요. 네. 상속은 10년 동안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합산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 10년 동안 합산하는 시스템에서 먼저 그렇게 증여를 한 거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절세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내 목숨이 한 6년 남았다. 네. 판단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6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5년만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모가 상속을 받지는 대부분 않거든요. 이제 자녀들이 받죠. 동생이 상속을 받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내 자녀한테 줘서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될 바에는 차라리 내 동생한테 주고 너가 내 아들들을 잘 돌봐줘라.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역시나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네, 화목해야 됩니다. 예,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저희 이쯤에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 갈 텐데, 네, 그 전에 먼저 퀴즈를 드려볼까요? 네네.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지 세무사님 퀴즈 내어주세요. 퀴즈가 사망자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사망자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서만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어요.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OX 퀴즈를 드렸어요. 네. 오늘 퀴즈가 뭐였냐면 사망자가 상속 개시일 현재에 국내에 거주할 수도 있고 해외에 거주할 수도 있는데 국내 거주 중이라면 네.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O도 종종 나왔고 대부분 아이고 나 방금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 이런 분들도 네. 또 계시는데 X가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네.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거주자이라면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네. 뭐 아까 들으셨죠? 뭐 퇴직금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러니까 정말 남겨주실 수 있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금전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 상속세를 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해외 거주만 예외가 있었죠. 네. 자, 제가 질문이 하나 또 생겼어요. 네. 듣고 보니까 아까 전에 상속세를 좀 어느 정도부터 고민을 하면 될까요? 했을 때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네네. 좋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10억을 기준점으로 두신 거예요? 일단 그 상속세에는 그 인적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한 명당 뭐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5천만 원에 해당을 하고요. 배우자의 공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사망하는 당시에 배우자가 없는 케이스도 있고 있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적으로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는 일단 무조건 5억이라는 공제를 해줍니다. 자녀가 한 명이 있던 여러 명이 있던.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제를 합치면 5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데 배우자 공제 최대치는 30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억이면 나는 해당 사항 없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치예요. 최대치라는 거는 최소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최소치는 어느 정도예요? 최소는 법정 상속분이 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지금 뭐 질문자도 나오시게 되는 부분인데 네. 자녀는 1배수를 받고 배우자는 1.5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3명이 있으면은 3이 되는 거고 네. 배우자의 몫은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상속 재산 가액 중에서 1.5만큼만 배우자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억 정도의 느낌 정도 되면 상속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 통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통장을 그렇게 이상하게 쓰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저희가 뭐 100만 원 단위 이상부터 다 출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거는 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금액이 올라갑니다. 부모님이 그 빚을 남겨주고 가면 어떻게 해요? 빚은 차감이 되죠. 빚을 뺀 나머지 네네.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네네. 물게 되는 거 네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에도 세액공제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억 언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속 재산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되죠. 우와, 20%나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납부도 안 했기 때문에 납부 가산세도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사전에 신고를 해주면은 잘했다라고 해서 세금의 3%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 차이를 굳이 내면 한 23% 이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가산은 많이 붙이고 절세해 주는 건 조금 해주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상속세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통 세무사들도 상속세를 신고를 할 때는 네. 신고는 따로고 나중에 조사는 따로입니다. 어허, 그래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상속세 신고 시에 유의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일단 주실까요?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 신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을 날짜를 1월 달에 사망을 하셨으면은 1월 31일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가는 7월 31일이 되겠죠. 그 날짜까지 신고를
하고 음. 납부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6개월 이내에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네네. 그리고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지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일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분할을 하시게 되면은 2회에 나눠서 분할하는 거는 가능한 거고. 근데 상속 재산이 굉장히 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나눠서 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장기간에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증여세와 다르게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 주소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은 상속받은 재산, 뭐 아파트 이런 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네. 결코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뭇 들었어요. 네. 오늘 요즘에는 서울 집값 자체가 평균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고민을 아버지가 집이 하셔야겠네요. 한 채라도 있으시면은 아까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또 몇 번 다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상속세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흥미로웠고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